2차 전지 쪽의 무게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쪽의 정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담으로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사실상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그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볼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 요인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주 기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가격 메리트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위치, 그리고 방산주들의 경우도 과도하게 지금 또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력주 쪽에서는 자동차의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IT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의 이 무게감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접근을 했던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런 쪽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리적인 요인, 그 심리적인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제한적인 거,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기대 요인이 있는 것이지,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펀드멘탈이.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 일정 부분은 뭐 미국의 중간 선거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0일 날 기준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 정도만 잘 놓고 보시더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선거의 결과치는 예측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공화당 쪽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도 뭐 접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CDS 프리미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바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지수가 어찌됐건 강세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쏙 들어갔는데, 지난주 후반에도 이 CDS 프리미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독일,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건 뭐 러시아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게 이제 75bp까지 올라왔다, 그 내용이거든요.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되고,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기준이 7% 수준의 금리를 주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에 대한 해석인데, 지금은 75bp니까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해서 0.75%의 이자만 줘도 발행에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지급 보증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질 이제 뭐 최근 발행한 금리의 기준은 아니고요. 발행 이후에 이제 그들끼리의 지급 보증에 관련된 기준. 어찌됐건 뭐 전혀 의미를 부여할 그 위치가 아닙니다. 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그 시장의 흐름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수급이 다 뒷받침돼서 그래요. 수급. 그 차트 보면서 수급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 이게 이제 10월 한 달을 기준 잡은 거예요. 지금은 더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한 달 기준 잡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의 강세입니다. 6%의 강세인데 10월 한 달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강세 흐름이 이 정도 연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종목별로. 그리고 종목별 합계가 24.95, 그러니까 25% 정도.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11.78이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 수준이 3% 정도가 누가 전기 2차 전지 극대형주 5종목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LG에너지솔루션 2위, SDI 5위, 그다음에 6위, 17위, 18위. 지금 17위, 18위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군들이 다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지수를 절반 이상을. 거기에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2차 전지까지 포함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주도력을 2차 전지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본다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의 조정폭은 다소 많이 과하다. 선거 앞둔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 이제 해석을 좀 잘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빼고 나와야죠. 그죠? 조정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죠. 뭐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 부분이 이제 10월 그리고 11월 4일까지의 기준인데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ETF 상품들 계속해서 이제 뭐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일봉 차트. 요거를 뭐 아예 차트로 놓고 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케빈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까지의 기준. 저거는 이제 3일 날짜까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요 기준에 개인 수급 범위 넣고 보겠습니다. 개인 누적 수급, 아이고 개인 누적 수급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개인 누적 일봉 이렇게 보시면은 10월, 그러니까 9월부터 한번 따져서 볼까요? 7월, 5월, 7월 하반기. 오케이, 7월 하반기만 놓고 따져보시자고요. 이렇게 당기면은 66.76. 10월부터 봐야 되니까 9월부터 당겨봅시다. 수급 범위에 이제 뭐 저 멀리서부터 다 보이는 거고, 0045, 0046, 0043, 0043. 자, 9월부터 저점 대비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41.45%인 거죠. 그럼 한 43% 올라왔다는 거예요. 43%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시가총액 5위 삼성 SDI 10월 21일부터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요 바닥 대비 뭐 망청 뜨고 나서 수급 들어오자마자 28.47, 실질적으로는 30% 이상 올라온 거고,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40% 올라오고 눌린 거예요. 40% 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LG화학 기준도
수급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죠. 어마어마하죠. LG화학 기준도 9월 말일 종가 대비 31.84 적지 않습니다. 30%대 강세.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저점 대비해서 27.37입니다만 저 고점에서 이제 그 이번 고점에서 미끄러진 게 6%. 그렇기 때문에 30% 중반까지 들어 올려줬다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 수급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수급. 눈에 보여지는 수급. 46% 이상 들어 올려줘. 47% 가까이. 오늘까지 신고가 또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LG에너솔루션의 월간 단위 기준에서 42.89 그리고 삼성 SDI의 41.53 이게 이제 순서를 제가 잘못 넣어놨는데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부분도 뭐 적지 않아요. 30%대에 32% 이런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라고 그런 게 뭘 보시라고 그랬죠? 수급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수급. 저 수급을 놓고 보시라는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고점 인식을 잡고 막연하게 힘겨워하시고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러지 마시고 뭐 뛰는 말에 올라탄다 다 좋은데 뭐 무조건 간다고 강세 뛴다고 잡아제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극대형주가 수급까지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 범위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LG 에너솔루션은 1차적으로는 MSCI 지수 편입되어 있는 가운데 7월 말에 보호해서 풀렸잖아요. 그 7월 말에 보호해서 풀린 게 LG화학 81.84%도 보호해서가 풀린 걸로 이제 인식이 잡혀요. 그래서 비중이 MSCI 지수 내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두 번 나누어서 그 부분을 이제 기준을 잡는데 지난달 중순에 예상한 부분이 이제 이번 11월 비중 확대됐을 때 대략 4,44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더 올라온 것을 감안한다면 금액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패시브 자금이 그때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액티브 쪽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또 2차 전지 섹터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이 몰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물량을 가져가면 그 패시브 자금은 이제 인덱스 추정이기 때문에 시장 등락률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잡는다면은 패시브 자금의 물량은 대차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게 이제 공매도 부분의 물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면은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의 지분 81.84% 중에서 일부를 블록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딜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블록딜을 하게 됐을 때 블록딜 물량이 그 물량이 이제 다시 패시브 자금에서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인덱스 추정 펀드에서. 그래서 블록딜 물량이 결론적으로는 공매도의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LG에너솔루션은 12월부터 해서는 수급이 다소 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먼 훗날의 얘기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 너무 버거워하시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전체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다만 이제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 관련해서 공화당이 승기 잡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정책 부분이 다소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으로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시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 그래서 그 부분들 염두에 해서 만약에 출렁거리면
막연하게 2차 전지가 초대박이에요.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이끌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쉬어가는 것이 좋다. 수급이 누적 수급이 좋으니까 쉬어갈 때 차분하게 대처해서 다시금 들여다보면 되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다가 이제 조정받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7월부터의 기준을 좀 놓고 잡아서 보시면 이래요. 자, 7월 이후의 흐름에서 7월 28일 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시가총액 9조짜리가 하루에 20%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9조짜리가 20% 올라가는데 저때 이제 GM으로부터 13조 원대의 이제 그 수주 3년입니다. 3년짜리 이제 수주를 형성한다. 그 체결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 5조 정도 되죠. 5조라고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 9조짜리의 5조 수주가 전혀 생판 뭐 새로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은 아주 뭐 그걸 수주했다고 해서 아주 저평가 상태에서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슈가 불거진 거고 명분을 준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뭐 유입된 것은 맞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들어올려질 때까지 전부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다시 CPI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의 동반적인 흐름. 그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고 여기까지 미끄러졌을 때 이게 이제 21%의 조정이에요. 그 21%의 조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죠? 추세 강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만에 하나 조정을 받더라도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뭐 조정을 예단해서 억지로 뭐 지금 양봉을 띄고 강세를 띄는데 거기다가 뭐 물량을 집어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차를 두고 다시 되돌리는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오기를 부려서 난 무조건 가져갈 거야. 조정 받거나 말거나 계속 들고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뭐 저평가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얘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려요. 다 좋은데 매겨 살릴 때 매겨 살리더라도 시세가 꺾이면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기준을 잡자.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흐름을 기약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수급 범위 지금 15만 8천 원이 매수 평균 단가거든요. 근데 요 당시 그 1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이때 기준에서는 한 14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만약에라도 조정이 나와서 프리미엄이 훼손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좀 기준점을 설정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죠.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7, 8, 9, 10, 11월 달에 시장이 1.6%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2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LG화학과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아닌 뭐 금양을 넣어놨으면 더 큰 대박이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금양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준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을 넣어놨어도 비슷한 수익률의 기준이 됩니다. 하반기 기준은.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는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끝나는 자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의 강경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급격히 사실상 최고점 대비해서 급격히 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 선거 끝나면 미국의
달러 지수 자체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훼손된 부분들, 또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와 엔화 가치 훼손된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자동차, 현대차의 기준과 반도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뭐 테슬라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사실상 좀 조정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11월 9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강세를 띄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공화당으로 뭐 완전히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겠어요. 이게 이제 하반기 계좌의 수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지수는 6월 말 7월 초순에 그 위치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준이 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굉장히 좋은 기준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응? 지금 6월 말 7월 달에 그 주가 형성되고 저점 찍고 시장 저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 탄력이 이렇게 강화된 건데, 그죠? 굉장히 강화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는 제자리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지수는. 그러면 2차 전지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새로운 종목에 대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IT에 대한 부분. 자동차,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죠. IRA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하자, 이 내용부터 해서. 반도체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게 강경한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표를 위해서 강경한 정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완화되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마찰 때문에 좀 버거워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업종도 그렇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세 범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LG화학 있는 쪽에서. LG화학 있는 쪽에서 쭉 놓고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상 이번 이게 뭐죠?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4분기입니다. 4분기라는 건 뭐예요? 10월 이후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렸던 게 뭡니까? 이거. 시장이 무려 10%나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솔직히 마이너스이신 분들까지도 있어요. 10월 이후에 10% 시장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이신 분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10월 이후에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이제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그죠? 30%대 40% 가까이 올랐다 눌림폭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매매를 한 계좌 수익이 아니에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포트를 설정해 놓은 수익이 이 정도인 거고, 매매를 한 걸 따지면 뭐 에코프로 대신에 금양이 있고, 또 에코프로 지금 눌려서 19.19%인데 삼성 SDI가 있고, 실질 매매사 라인이 나간 걸로 기준 잡으면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엄청나죠, 뭐 수익 범위들이. 그래서 지금 이 계좌 수익이 시장 대비 절대 못 미치지 않아요. 월등히 더 높으면 높았지. 금양 같은 경우에 10월 28일 날 상한가, 10월 13일 날 상한가, 28일 날 상한가, 그리고 28일부터 4거래일 만에 90% 수익. 10% 비중이었으면 그것만 9%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1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도 시장 대비해서 등락률이 시장 3.41인데 3.27로 나와요. 근데 요 기준에서 이제 아쉽게도 한화솔루션과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급락이 아니었다면은 계좌 수익률이 11월에 5%입니다. 근데 여기에 11월 달 들어서 5번의 상한가가 나오죠. 한국기술 시가총액 1조짜리 한국기술, 그리고 피코랜드인가요? 오늘 어제 21시부터 5시간 교육해 드릴 때 어제 첫 번째 종목이 피코랜드 맞나요? 소형주라서 교육 위주로 설정해 드린 부분에 상한가라든가 그런 수익범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도 고점에서 눌리고 다시 눌린 거죠. 거기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수익 다 빼고. 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이제는 제대로 꾸리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아시겠죠? 지금 뭐 SM 같은 경우에 비중 5% 채워놓고 또 4분기 기준에서는 비중을 좀 10%까지 채워놓은 상태에서의 눌림폭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루 변동성 또 주간 단위 변동성은 충분히 다 돌릴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오류 부분을 범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이거. 지금 시장은 대형주의 기준에 11.33%의 강세예요. 그러니까 앞전 부분에 뭐 하반기에 이런 수익이 났다. 시장 대비해서 하반기에 대형주가. 그리고 2015년 이후의 흐름에서도 대형주가 이렇게 시장을 견인했다. 이런 거 다 무시하더라도 지금 10월 이후에 4분기 수익만도 대형주가 이래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이렇단 말이야. 또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5시간씩 교육해 드릴 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크래프튼, 셀트리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군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 잘라낼 종목 잘라내시고 움직일 종목 가져가십시오. 똑같은 대형주여도 누적적으로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방산, 그리고 2차 전지가 다 이끌었다. 또 10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이 좀 주춤거릴 때 2차 전지가 꾸준하게 집어들어 올렸다. 또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다 필요 없이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SDI,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17위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8위 포스코 케미칼. 얘네들이 한 달 동안에 최소 저점 대비 30에서 40% 이상이 들어올려졌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가 강해진 거예요. 그들의 상승률 빼고 나면 대형주의 상승률이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 걔네들은 거꾸로 30%대 폭락이 나왔죠. 30%대. 결론적으로 뭘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해드린 기준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어떻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직접 AS를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선생님께서 LG화학 대박이네 하셨는데 오늘 LG화학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LG화학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이 악재다. 물적 분할은 악재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윤정도한테 제대로 배우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고 가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 올려드리는 상황이니까 채팅방에 지금 삼성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기준, 그 기준처럼 유튜브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고 카톡방, 이왕이면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 신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편입 단가, 종목 및 편입 단가하고 비중을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내 종목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 좋은 장에 수익이 나시고 재미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채팅방에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지금 오늘 이다운 우리 연구원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했는데 광고쟁이들이 뭐 광고가 많긴 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막 하셨거든요. 내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재밌어야 돼. 여기 보시면은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또 케빈 선생님, 그리고 저 위쪽으로 당기면 이제 우리 정재현, 예쁜 궁디님이 정재현 선생님이세요. 정재현 선생님, 예쁜 궁디님. 이런 분들께서 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케빈님,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부족. 나 제발 좀 그것 좀 줘.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유료방에도 보면은 뭐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유료방 보실까요? 오늘 그 상한가 종목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SK 이노베이션이 너무 많이 밀렸고 많이 버겁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 쭉 보시면은 금요일은 뭐 불금이어서 그러신지 다들 그 수익 자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천천히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고 뭐 그랬어요. 카카오뱅크에서 7.29%의 수익, 시가총액 10조짜리입니다. 월요일 날은 좀 눌렸죠. 내일 기준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히림은 얼마 올랐어요? 금요일 날 25%인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히림? 그러니까 예쁜 공대님 같으신 경우는 변동성 매매 또 상한가 종목 무지하게 잡아내시는. 또 LG전자 0.77, LG전자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올라오는데 전장 관련된 내용에서 움직임이 나오죠. 전장 관련돼서. 그리고 예쁜 공대님 계좌 수익 봐보죠 이거 지금. 계좌 수익 어마어마하죠.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거? SK 아이테크놀로지, LG에너솔루션, 변동성 종목에서 또 주린열공 선생님 카카오뱅크 금요일날, 그리고 피코그램에서 26.89%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3시에 토요일날 올리셨구나. 어쨌든 금요일 수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릴게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시돌돔 선생님께서도 야간 방송 잘 안 들어오시는데 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어제 다 들으신 거예요. 50분 설명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시돌돔 선생님께서는 24년 7월이 만기세요. 24년 7월. 24년 만기이신 분들이 꽤 되세요, 방 안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야간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오늘은 오늘대로 9시 15분에 가장 대박이 또 불기둥 마스터님께서 금양 33,300원. 이걸 33,300원이 아니라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은 29,150원에도 편입이 되죠. 저점 찍고 돌릴 때 프로그램 쓰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31,650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그 전체 방안에서 이제 잡아드린 기준은 2시 넘어서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더 좋은 자락에서 편입하실 수 있었던 기준이 되고, 또 이 내용, 그리고 개장 전에 전 내용도 올려드렸었고, HMM 우리 새벽이슬님 예전 생각나서 매매했어요 라고, 그리고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또 내용들을 올려주셨고, 금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2차 편입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나 행복해요.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지금 18위, 현대차 시가총액 7위, LG전자 시가총액 20위로 올라왔고, 금양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왔고, LG화학 시가총액 6위, 현대차 시가총액 7위, 카카오뱅크, 이게 왜 계좌가 2개여서 그래요. 단타 계좌, 그 다음에 주력 계좌, 그 다음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10위 수준,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7위,
LG전자 시가총액 22.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죠. 또 주린열공 선생님 이제 마지막 정리된 거 한미글로벌 6%, 금양 3%, 위메이드 1.9, 하이닉스 1.4. 뭐 다들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놀부파파 선생님 이제 또 시간 좀 여유가 조금씩 되시면은 교육자료 올려주실 거고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계속 교육 잡아드리고 거래량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안도 더 활성화되고 내일장 공략도 올려드리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저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주는지를 따져보세요. 방송도 따져보세요. 방송 윤정도 시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채널에서 다 보세요. 대형주를 그렇게 이야기만 할 뿐이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 잡아들이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시가총액 뭐 최소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다음 장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리고 물론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계속 넣어드렸는데 오늘의 충격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누적적으로는 뭐 엄청난 수익이죠. 그쪽도. 미래나노텍 11월 3일날 상한가 갔어요. 11월 3일날.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쭉 돌려가지고 또 장중에 플러스로 쭉 뻗어 올라갔고 미래나노텍도 2차 전지 진입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이죠. 오늘 기준에서는요. 자,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요게 지금 물건이에요. 내일 거래가 좀 실려야 돼요. 앞으로 거래가 계속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이상 그리고 본격화되려면 200만 주씩 터지면은 현대차도 2차 전지 못지않게 2차 전지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차 전기차의 기준에서 가는 거죠. 응?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미래나노텍, 위메이드, 한미글로벌 그러고 나서 금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피코그램은 거래가 1000억 넘겼기 때문에 어제 교육해드렸어요. 거래 없으면 못 쳐다본다.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 내다 팔고 나와야 된다. 다만 이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금양 상한가 간 날입니다. LG화학 폭등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LG화학 이날 이후에 4거래일 만에 26% 올라왔어요. 금양 28일날 17% 수익, 금양 21% 수익, 금양 22% 수익. 하루에 상한가 갔으니까 보합에서부터. 이런 수익을 왜 놓치세요? 우리 방 안에 계신데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또 말씀드리는 거 아마 라이브 방송 거의 못 들어오세요.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주식 30년 하셨대요. 자산 20억 하십니다. 근데 불기둥방 옛날에 오픈해놨을 때 두 달 원 플러스 원에 132만 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불기둥방에는 제가 AS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안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드리는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20억 자산에 소형주 잡주가 너무 많은 거야. 싹 정리 싹 매도하시라고 그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매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포트로 잘 편입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 편입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편입을 마음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 들어가 있어요. 비중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 15% 들어가 있는데 방산을 45%, 43%를 갖고 계세요. 응?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정리 좀 하시죠. 주력 포트폴리오로 채워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로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반기 기준에서 10% 그리고 10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15%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43% 그리고 2차 전지는 LG화학 에코프로 그리고 10월부터는 포스코케미칼 병행 그리고 11월부터는 포스코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인데 아니 코스모 화학을 갖고 있어. 그리고 20% 손실이라 이거 10%에 와
근데 금양도 또 좋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9월 달에 금양을 매매를 하셨어요. 9월 달 금양을 매매할 때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금양이 지금 더블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매매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 오셨다면은 주력 포트폴리오 한번 더 볼까요? 주력 포트폴리오 만약에 방을 이동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케팅 하지 마. 마케팅이에요, 그냥. 마케팅 하지 마라. 마케팅인데, 마케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반기에 지금, 예를 든다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우리 마이너스란 말이죠, 하반기에.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종가 수준으로. 뭐, 고점에서 뭐 정리를 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이. 근데 이거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된 폭발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매도 권역 및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현대차 눌림목은 지금 뭐 누가 봐도 과하게 눌러놓은 그 흐름이니까. 그리고 LG화학의 이 폭발적인 시세. 그러면 이거를 1대1대1 비중으로 20%씩만 채워놨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계좌에 24% 수익이면 지금 5억의 수익을 내고 있으셔야 될 판에 그냥 나 30년 주식했어 윤정도한테 얘기하지 마. 또 윤정도 승질내고 화내고 혼내니까 얘기하지 마. 아유 나 현금이 없어서 윤정도가 방산주 사라 가지고 방산주 43%나 사놔가지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3%나 사놔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금양을 못 사. 그러니까 VVIP 방에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 코스모 화학을 사놔가지고 뭐 냅두면 가겠지. 냅두면 안 갈 종목이 어딨나? 이렇게 좋은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냅두면 안 갈 장이 어딨냐고요. 그러니 그 기회비용을 싹 다 날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그렇게 악을 쓰고 5시간을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제 그 SC님이죠? 그 저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필명. SC님 그 삼성 SDI 갖고 계시고 나머지 다 대형주 막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카카오 계좌 수익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잖아요. 근데 전부 1조 이상짜리 종목이야. 하이브 또 넵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50, 뭐 30%, 50%, 70% 손실이 있더라고. 냅뒀더니 돌리더라 하면 안 돼. 그 정도 종목이라면 제가 볼 땐 최소 1억 이상 무조건 넘고 최소 3억, 5억, 10억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과금하는 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윤정도 방송을 왜 듣고 계세요? 혼자 너무 힘드니까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금하기는 아까워. 공짜로 듣는 건 좋은데. 근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진짜 매매 좋으신 분들도 그냥 윤정도 시황도 듣고 종목도 이렇게 뽑아주니까 종목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하시려고 들으시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계좌가 막 무너지고 마이너스고 박살나고 그럴 때에는 과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아니면 어때? 2억이면 어때? 또 2천만 원이면 어때? 그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제발 좀 결론적으로 10월 31일 또 11월 들어서만 LG화학 같은 종목 시가총액 6입니다 지금. LG화학이 12%,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0조짜리에서 10%, 카카오뱅크 VI, 카카오뱅크도 지금 10조, 금양 14%, 11월 2일 날, 그리고 11월 2일 날 SK 이노베이션 차익 실현하신 거 아니에요. 윤정도는 전략적으로 편입을 유지하고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장중에 교육을 해드려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만큼 밀리면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익 실현하셨다고 또 재편입도 하시고 위메이드 13%, 한미글로벌 8.76%, 이런 수익이 남의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거예요. 특히 변동성이 커서 한미글로벌, 미래나노텍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LG화학 있잖아. LG화학 있잖아요. 한정기술
시가총액 2조짜리가 상한가 들어가고, 응? 제발 좀, 제발 좀. 카카오뱅크에서 11월 4일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달의 수익입니다, 다. 어? 예쁜 궁디님, 일주일 동안의 수익 범위입니다. 900만 원씩 일주일 만에. 어? 또, 이시돌돔 선생님, 피코그램에 26.89, 그리고 월요일날 또 상한가. 다만, 이런 수익은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런 수익을 많이 내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수익에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서는.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만 충분히 하시면 무난합니다. HMM, 뭐 금양, 또 오늘도 여전히 LG화학, 포스코 케미컬 13%.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기는데 네이버와 조선인물 검색하셔서 윤정두 찾아오시고 35년 된 증권카드 요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부터는 종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차분차분 고민해 보시고. 주력주 이외의 상한가 종목분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부분.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을 여러분들 굉장히 선호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체감 온도가 안 좋으니까 대형주가 막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엄청나게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 손실 난 걸 잘라내질 못하니까 그거 윤정도한테 갖고 와보세요. 다 잘라버려요. 어제 그냥 막 강력하게 매도 사인 다 드렸죠. 그 종목군들을 왜 못 잘랐냐고. 잘랐으면 오늘 대박이잖아요, 또. 응? 전화하십시오. 일로 전화하셔서 나 수익 잡아주세요 라고. 나 수익 잡아주세요 라고.